아파트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거기가 다 작은 단지들이에요. 진주는 160세대에서 310세대인가 뭐 해서 포스코에서 했는데, 예, 310세대인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삼성과 현대가 주민들이 원했어요. 안 왔어요. GS나. 그러니까 근데 저기에 보면 변경호 계획안으로 유성이 들어간다 해도 여기가 260세대 아니야. 거기에 들어가면 한 500세대 가까이 될 겁니다, 여기가. 결국에 저게 만약에 들어가 주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 예, 예. 일본 불행. 예, 예. 그래도 1구는 되는데 1군 중에서 아, 1구는 밑에 1구는 돼요. 근데 그 빅5 안에 잘 안 들어온다 이거지. 아까 S, 삼성, 현대, GS 정도는 들어와야 같은 1군이라도 브랜드가 이제 아주 이제 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데. 아 혹시 저 롯데는 빅5 안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안 들어가요. 그런가요? 아 저는 여기 동네가 롯데 그 회사들이 많고 또 좀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예, 롯데캐슬 같은 게 들어오면 또 나쁘지 않을까 싶어서 예, 여쭤봤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 들어올 수 그 있는데.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네, 아래 계획 안에서. 그 정도는 들어올 수 있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요. 정말 귀중하게 모신 분이라 가지고 그때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 궁금하신 거. 옆에 요 롯데 그거는 뭐 말이 많던데 그거는 개발이 그 어떤 식으로 롯데는 롯데 자체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뭐 보면은 뭐 임대주택 뭐 떡방촌 뭐 이런 것도 아, 없고 그쪽이랑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 어떻게 뭐 양평동 4가 5가 지역이잖아요. 5가 지역이랑 네. 저희랑은 또 상관이 없어가지고. 네, 아니 뭐 그것도 조금 예, 지역적으로는 그런 영향이 좀 대기업의 있죠. 땅은 롯데에서 개발을 하고 지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여기하고는 아마 좀 결부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없으세요? 그 제일 궁금하신 질문들이 네. 주민들께서 예. 나는 상가인데 예. 이거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냐? 그리고 한 채밖에 못 받냐? 뭐 이런 게 궁금한데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가 네. 그 원래 불경기 때 고정법이 불경기 때는 항상 막 세 채까지 다 줬어요. 불경기 때는.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뭐 투기가 여기도 이제 투기가 과열되고 이러면 정부에서 규제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채 적게 일단은 안 주고요. 이제 그 근린 주택이라 그래갖고 상가 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높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조합 정관에 이제 뭐 해갖고 주택은 두 개 안 줍니다. 상가 부분을 분양받을 수 있는 순위가 되거든요. 그게 순위도 그게 제일 1순위가 제일 감정가가 제일 높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주택하고 남는 부분을 상가도 있기 때문에 정관에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받을 수는 있어요. 상가 부분. 제가 알기로는 상가 주택에 상가 주택 같은 경우는 또 면적이랑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두 채 1+1을 받을 수 있다고 또. 우리가 1+1도 주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1+1이라 그래갖고 국민주택 규모하고 25평짜리 있잖아요. 네. 59형. 네. 그거는 법으로 그걸, 받을 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두 채 준다는 말을 표현하세요. 근데 그 두 채죠. 왜냐하면 40 몇 평짜리나 50 몇 평짜리 받고 25평짜리 받을 수도 있고 30 몇 평짜리 받고 25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큰 거 갖고 있는 건 자제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1+1. 그거는 법적 제도에 보장되는 내용이에요. 예, 그 신속통합 기획이 그 단계별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제 단축이 돼서 그 이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이주 철거할 때 그때 이제 이사하면 돼서 이제 이 선정이 돼도 거주는 계속 하다가 나중에 이주해도 되는 거죠.
신통하고 상관없이 재개발 재건축은 다 똑같아요. 그거는 신통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했던 정비 계획의 어떤 용어를 바꿔서 말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뭐 사는 데는 무조건 이주 시기가 돼서 조합에서 이제 이주할 때가 되면 반에서 그 이주를 해도 된다는 이제 통보가 오면은 이주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주하고 나야 철거해서 새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주 안 하면 새 집을 못 지으니까 신축을 못 하니까. 이주 비용은 이주 비용은 이제 그 시공사 그러니까 조합에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자를 내야 돼요. 이게 착각하는 게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뭐 무이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 몫이고 조합에서 내는 부분인데요. 약 주변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평형이나 뭐 이런 살만한 평형의 주변 아파트나 전세 금액의 60% 수준, 자기 자산의 60% 수준을 해주고 좀 시공사가 좀 자금력이 좋은 데는 추가로 해줍니다. 추가로. 그럼 내가 10억짜리인데 6억 정도 이주비를 받아갈 수 있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걸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건데 내가 20억짜리 있는데 좀 더 많이 달라 그래요. 그게 한계가 있어요. 20억짜리가 60%면 12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주고 주변 아파트 전세금 시세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서 주는데 추가로 달라면 주긴 줘요. 추가로 현금들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데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디든지 간혹은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럼 상가에서 세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채용을 해서 이주를 하는 동안 세가 안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건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가는 보상법이라 그래가지고요. 재개발구에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감정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 평가를 하는데 그 약 4개월씩 하는데 이주하기 직전에 어떤 그 수익 지출을 따져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평가법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거는 뭐 뚜렷하게 뭐 정해져 있는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대로밖에 진행이 안 돼요. 보상법에 의해서. 재개발도 공공 그 보상법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